대출을 이용하는 방향이 사실상 가장 베스트한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전세를 전환한 상황에서 월세 거주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억 남는 자금 갖고 역전세 난 이 7천만 원을 충분히 상환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93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매일 강의 열심히 시청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창문여고 앞 월곡동 레미안 34평에 살고 있습니다. 21년에 김해에 있는 이편한 세상 봉화역 34평 매수했는데 전세가 3억 2천만 원이 지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어떻게 메꿔야 할지 난감합니다. 월곡동에 담보대출 3억에 추가 신용대출까지 있어 퇴거자금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이 역전세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2가지에 대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출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총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역적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월곡 아파트입니다. 인근에 이제 미아 사거리역까지 있지만 입지 조건에서는 역세권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적 입지가 그리 좋지 않았던 입지였는데, 이 창문여자고등학교 바로 앞에 동북선이 개통 예정이 있죠. 저 상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아사거리역, 그리고 이제 제기동역 일대에서 왕십리역까지 가는 노선이죠. 그래서 경전철에 대한 개통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실생활권이 마련될 예정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식이 워낙 오래되어서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는 아파트다. 자, 이번에는 김해적, 경남 김해적 일대에 이편한 세상 봉황역 일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해적 일대를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적 일대는 다시 상승 전환될 거고, 앞으로 추후에 서울 지역과 디커플링이 날 지역이다. 아직까지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지역이고, 2021년에 이제 뒤늦게 집값이 이제 급등을 했지만 그게 지금 현재 하락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반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추후에 올 지역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해 지역 일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린다면, 신도시 지역 일대가 있는 장유동, 유라동, 신문동,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신축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 일대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투자 수요층들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장유동 지역 일대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은 구도심 지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전부 다 되어 있는 지역인데, 우리 저쪽 위에 삼계동에서부터 구산 내외동 지역 일대들이 있습니다. 가야대역 일대에서부터 장신대역, 연지공원, 박물관역, 이 주변 라인 쪽은 학군지입니다. 학군지. 그래서 학군이 좋은 지역 일대이지만 워낙 주변 지역 일대 아파트들이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힘은 좀 약한 편이고, 다만 이제 신축이 있는 연지공원 쪽 라인이나 아니면 우리 이 부원동 또는 봉황동 라인 쪽, 이 라인 쪽으로도 구도심 라인에서도 수요가 유입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 우리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라인 쪽은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상권가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산 김해 이 경전철 라인이 바로 역세권 라인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상역까지 가는 노선이죠. 그래서 김해국제공항을 지나서 사상역, 이 사상역은 이제 부산지하철 라인에서도 2호선 라인이죠. 가장 핵심 라인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 입지의 연계성은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아파트에 따른 역전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월곡 레미안 아파트 30평대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거주하는 데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약 3억 정도의 대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앞에 우리 지도에서 본 거와 같이 경남 김해 지역 일대죠. 봉황동, 봉황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도 함께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아파트 처음에 취득했을 당시의 전세 시세가 3억 2천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2억 5천으로 시세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약 7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7천만 원을 어디선가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야만 하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3억에 또 추가적인 신용대출도 함께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는 2주택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DSR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다주택자에 따른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있어서 DSR 이거 전부 다 완화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에서도 이거 완화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빠르면 저는 한두 달 내에 완화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3분기 내에는 이게 완화될 정책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DSR 40%가 혹여나 60%로 완화되거나 또는 DSR이 아닌 DTI 틀 내에서 관리되는 정책이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연소득 기준에서 뭐 지금 정확한 제가 연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출은 약 2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될 겁니다. 2억 3천. 2억 3천. 자, 이러면 우리는 대출 2억 3천 받아서 역전세 7천만 원 발생되는 거 충분히 상환하고도 돈이 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이용하는 방향이 사실상 가장 베스트한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세 만료일이 정확한 날짜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만기가 지금 뭐 다급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거기에 따른 차선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A라는 아파트, 거주하는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전세를 전환한 상황에서 월세 거주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선책은 1번이지만 최선책이 되지 않을 땐 차선책 방향으로 2번 사항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거주하고 있는 A 월곡 레미안 아파트에 우리는 월세로 전환을 하는 방향 월세 거주 동일 평형대 8호 타입 기준 동일 평형대에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약 160만 원의 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 평형대로 그대로 이사를 좀 하시고 자, 근데 160만 원을 매달 지출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기존에 받아놨던 3억 대출도 있죠. 이게 만약에 금리가 4%라고 가정해본다면 원리금을 1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금리가 높아져서 160만 원 수준까지도 납부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 이거 그대로 그냥 월세로 전환해서 거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담이 크게 없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세로 이 아파트에 임대를 하시고 전세 보증금 시세가 지금 현재 4억 5천이다 보니 4억 5천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셔서 4억 5천만 원 받은 걸로 우리는 이 대출 3억 원을 상환하시고 그리고 남는 1억 5천 갖고 우리는 보증금 5천만 원을 활용을 하시는 방향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1억이 남죠. 요 1억 남는 자금 갖고
역전세 난 이 7천만 원을 충분히 상환하고도 돈이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보다 만약에 전세 시세가 계속 안 나가고 있다, 매물이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을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는 3천만 원이 추가적인 자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전세 시세가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의 차선책 방향인데, 앞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전세 만기 기일이 있는데 그 기일을 넘어가면 안 되죠. 따라서 기일이 다가오는 시점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또한 차선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차선책은 B에 대한 사업자 대출을 좀 받는 방향입니다. 사업자 대출. 자, 이거는 뭐 차주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 중에 한 분만 개인 사업자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대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에 대한 KB 시세를 보게 되니 이 KB 시세가 약 4억 5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4억 5천. 그러면 4억 5천에 따른 사업자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대출이 2억 9천 정도가 발생이 된다. 2억 9천. 그럼 2억 9천 대출 전부 다 받아서 뭐 상환하면 되겠지만 이걸 뭐 다 사용할 필요가 없죠. 자, 따라서 우리는 B에 월세를 주시는 방향일 텐데,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9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전세 3억 2천이죠. 3억 2천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2천만 원 받으니까 전세 3억만 마련을 하면 되겠죠. 그 중에 1억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2억, 그 2억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해줘야 되는 방향.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우리는 월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B에 전에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전액 우리는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출 2억 원을 받게 되면 만약에 6%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100만 원. 100만 원. 자, 그러면 월세 9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자 100만 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뭐 추가적인 10만 원 정도만 우리 구독자님이 추가적인 납부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다주택자에 따른 DSR 완화 정책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2번 사항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차선책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요거 우리는 월세로 빠져나와야 되고, 동일한 아파트에 동일한 평형대로 옮기는 겁니다. 5천에 160. 그리고 우리 집에다가 전세를 주는 방향. 전세 시세 4억 5천이니 임대 보증금 4억 5천만 원 받아서 기존에 있던 대출 3억 원 상환하고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활용해서 남는 차액 1억으로 우리는 역전세 7천만 원 반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자, 그런데 요 또한 마찬가지, 전세를 줬는데 전세가 계속 안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월세로 빨리 돌려야만 합니다. 월세로 돌리기 위해선 B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대출 2억 9천이 한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전세 보증금 3억 2천을 전체 전부 다 반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월세를 주면 2천에 90만 원 정도 되니 우리는 3억 2천 중에 3억 원만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남는 1억과 함께 사업자 대출 2억 원을 받아서 반환하고 우리는 월세를 받는 방향, 그리고 대출 2억 원을 받아 2억에 대한 6% 이자 100만 원, 이거는 월세 받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렇게 총 3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최선책과 차선책, 또 거기에 따른 차선책도 마련해서 반드시 그 위험성이 놓인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해소시켜야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더 정확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